안녕하세요. 류용수 검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우선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개시 결정 그리고 최종 인가 결정까지 받으면 이제 변제 계획안대로 보통 3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면 면책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가 결정이에요. 그런데 인가 결정이긴 한데 조건이 붙는 인가 결정이 있거든요. 그걸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가 결정이더라도 이 조건이 붙어버리면 상당히 많은 제한이 걸립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보통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한 금액으로 이상이 되면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또는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법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제금 납부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이런 조건까지 이행하는 게 상당히 귀찮고 그리고 정말 소득이 증가해 버리면 변제금도 덩달아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무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조건부 인가 결정이 아니라 단순 인가 결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조건부 인가 결정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인회생 직전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개업을 하는 경우. 보통 개인회생을 할 때 내가 얼마의 소득을 법니다라고 신고를 할 때 보통 퇴근 직전 1년치 평균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직전에 이렇게 취업하거나 개업하신 분들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건을 붙입니다. 혹은 두 번째, 아주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 소득에 비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300만 원 받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요거 일부러 변제금 낮추려고 급여 적은 곳으로 이직을 했구나라고 의심을 해서 조건을 많이 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직을 자주 한 경우. 한 2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겨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꾸준하게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해야지 그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을 하는데 이직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과연 꾸준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여를 받긴 받는데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보통 이제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로 안 받고 그리고 개인 사정상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날 일을 하고 그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되긴 합니다. 현금은 받아도 대신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결국 조건부 인가결정은 법원의 재량이에요. 법원의 재량.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조건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복불복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에 다 해당해도 단순 인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에만 해당해도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복불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회생 신청인 입장에서는 회생위원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담당 재판부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복부의 복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보통 제 경험상 수많은 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건부 인가결정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결정이 언제 자주 나오는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